안녕하세요. 훈이와 범희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또 1차를 맞으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내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부프로펜을 먹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타일론이나 이부프로펜이나 거의 뭐 비슷하니까 뭐 좋은 걸 드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타일로놀은 해열 진통제지만 소염제 역할은 거의 못하죠. 그렇지만 이부프로펜은 해열제, 진통제면서 소염제이기 때문에 이부프로펜을 먹으면은 백신 맞은 후 면역 반응이 안 나타나지 않느냐, 아니면 안 나타나기보다 좀 약해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걱정하시는 거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랑 네. 그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이 작용하는 그 과정이랑은 서로가 일차 좀 다른 작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을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 면역 반응 자체가 약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예, 얼마 그런- 전에 그냥 그 쥐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연구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 얘기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이부프로펜을 먹으면은 방체가 좀 만들어지는 게 좀 줄어들지 않냐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그 논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사람을 상대로 실험한 게 아니고 실험용 쥐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멜락사미컴이라는 약을 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높은 용도로 투여를 한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은 매일같이 그냥 한 병을 통째로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고용량을 투여한 거라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네. 우리가 이부프로펜을 드시는 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든지 그러고 타일로놀이 이부프로펜에 비해서 위장장애라든지 신장에 큰 문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타일로놀을 먼저 드셔보세요. 뭐 백신 맞고 나서 뭐 증상이 있어 좀 괴롭다 그러면 타일로놀 먼저 드시고, 그러고 진짜 타일로놀 먹어도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이부프로펜을 드시면은 그게 간단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그렇죠. 그리고 드시는 용료 자체가 하루 이틀 드시는 거잖아요. 네, 네. 하루 이틀 드시는 거고 어차피 드시는 용량도 뭐 한 알 두 알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 지난번 발표됐던 그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그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께서 괜히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방적으로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을 주사 맞기 전에 복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잡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진통제들이 효과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백신 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뭐 적어도 6시간, 8시간, 뭐 12시간은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백신 전에 약을 먹는다고 예방이 안 될 뿐 아니고 뭐 거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약이든지 뭐 먹을 필요 없으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들은 백신 전에 예방으로서 이부프로펜이나 타일론을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어프로브 받을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백신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아니면 얀센 백신이나 네. 이들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차이점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맞았던 모데르나 파이저 백신은 아시다시피 메신저 RNA를 사용한 백신입니다. 제가 맞았던 파이저 백신이라든지 범위가 맞았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RNA를 우리 몸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S 항원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백신이죠. 이제 이런 백신들은 2번 맞으셔야 됩니다. 한 번 맞고 나서 3주 뒤에 두 번째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얀슨 백신, 그렇지 않으면 아스트라제네카,
그거는 바이럴 벡터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이에요. 바이럴 벡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신저 RNA 대신 그 전 부분 DNA를 사람 몸에 넣어줘 가지고 그게 S 프로틴 항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항체를 유도하는 건데 DNA를 그냥 주사를 놓는다 그래 가지고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 몸에 해가 없는 바이러스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S 프로틴을 만드는 DNA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 세포 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바이럴 벡터라는 것이. 장점은 뭐냐면은 보통 냉장고에서도 이 백신은 보관하기 쉽다. 그게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싼 편이고요. 얀슨 백신의 장점은 뭐냐면은 1차 접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딴 백신들은 다 2차 접종을 맞아야지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얀슨은 지금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한 것들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슨 백신이 승인이 나오면 다시 동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코비드에 걸렸었다. 예. 한 6개월 전이라 아니면은 한 달 전에. 그럼 제가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 비디오에서 진실과 오해에 대한 비디오에서 다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사람들이라도 지금으로서는 90일 이후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뭐냐면 또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쓰라고 말씀드리고 또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백신을 맞는 이유는 백신을 맞으면은 내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네. 그죠? 그 항체가 생기면은 내가 큰 중증으로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 예방 접종을 마치신 후라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 몸에 들어오는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코비드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비드 감염에 걸렸을 때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는다 그래가지고 감염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그러죠. 지금 아직 모르죠. 네.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네.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서도 꼭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거 뭐냐면은 이게 메신저 RNA 백신이라든지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는 것들이 DNA나 메신저 RNA 뭐 약간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에 뭐 변형이 생기느냐 아니냐 그걸 아직도 두려워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거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연구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메신저 RNA라는 게 세포 핵으로 들어가가지고 인간 유전자랑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염려하시지 않을 것 같고 또 바이럴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DNA를 집어넣어도 그 DNA는 인간의 염색체소에 있는 DNA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바뀐다는 거는 그건 터무니없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벌써 뭐 굉장히 그 접종하신 분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접종하신 분들을 계속 이제 CDC에서 팔로우업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또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그 질문하고 비슷한 거. 내가 임신을 하는 동안에 너 백신 접종을 하면은 태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그죠? 그 임신 중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되나? 그리고 또 이제 12세에서 16세 사이에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3월이나 4월에 그 예비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의 유전자의 변형을 안 시키니까 임신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맞는다 그래가지고 태아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가 않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임신 중이라도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주로 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 제가 보면은 그 뉴스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이제 아주 코비드 백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하나의 두 가지 논문 가지고 뭐 전체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편협적인 의견으로 이제 변형되어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환자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뭐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막 그러신데, 저희 훈이와 범위는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논문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또 논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셨기도 하겠지만 서울대에서 연구를 했더니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도 10명 중에 6명이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있다고 그런 연구를 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럼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벌써 항체 있는데 백신을 맞아서 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항체가 있더라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증상을 막아줄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이게 10명 봤어요. 10명. 지구의 인구가 몇인데 10명 갖고 일반화를 하기는 거의 힘들고요. 그러고 10명 중에 6명이 항체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4명 없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 가지고 백신을 누구한테만 주고 거냐 안 줄 거냐. 그게 문제고요. 또 신문 같은 데서 완전히 아무 얘기를 안 한 거 뭐냐면은 코로나 백신을 감염했던 사람도 16명 중에서 13명만 항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도 3명은 항체가 없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 자체를 잘 읽어보지 않는 한은 그거를 해석을 그렇게 좀 쉽게 해가지고 이상한 결론을 내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논문 많이 쓰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좋은 논문을 쓰는 네. 것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죠. 여러 가지 논문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상에 적용하는 것도 네. 또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논문 하나 두 개 가지고, 물론 이렇게 논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네. 논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그걸 어떻게 환자들에게 전달하냐라. 네. 그것도 같이 논문만큼이나 또 중요한 거니까요. 예, 중요한 그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